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박정노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포항시청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 기자, 네.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네. 9시 30분경에 민원인 A씨가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네. A씨는 과장 B씨와 언쟁을 하던 중에 생수병에 든 액체를 B씨 얼굴에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B씨는 급히 물로 얼굴을 세척을 했고요. 이후에 119 구급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바로 붙잡혔는데 이 뿌린 액체가 염산인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민원인 A씨는 60대인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로부터 사고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B씨의 눈과 얼굴에 상처를 입힌 이 A씨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재 그 범행 동기와 범행이 사용한 액체 성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는 제초제인 것으로 음. 알려졌는데 현재까지는 염산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네.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서는 어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A씨가 대중교통과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던 과장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따르면은요, 이 A씨는 택시 감차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려고 이 과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원래 택시 감차 기간에는 택시 매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 A씨는 양도 양수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이 네. 택시 등을 매매를 하는데 음. 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서 이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여러 번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원도 자주 제기를 했고요. 음. 결국 그날 이제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 A씨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찾아가는 대신 포항시청 2층 민원실에서 담당 그 공무원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네네. 그 당시는 직접 비상 계단을 이용을 해서 7층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포항시 공무원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규탄 성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네.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전공로 포항시 지부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보호 조치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 처벌도 촉구를 했습니다. 전공로 포항시 지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포항시 청사가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뭐 폭언 폭행은 있었지만은 독극물 테러라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극물 테러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부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대응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우선 이강덕 시장은 안전한 청사를 위해서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벨과 CCTV를 확보하겠다, 네.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웨어러블 캠을 보급을 해서 사전 예방과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악성 민원에 대한 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대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민원 프로세스 구축에도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시청 직원 한 명이 염산 테러를 당해서 지금 아주 중증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의 우리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는 뭐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극단적인 테러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불만을 호소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 경주 지역에서도 민원인이 손도끼로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 9월 말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경주 지역 한 건축사가 경주시의 건축물 허가 지연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 이 50대의 이 건축사는 이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수분 동안 건축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도 부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 손도끼를 내보이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이런 폭행 등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 센터 내 일부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그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요, 4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네. 2019년 3만 8천여 건에 비해서 거의 19.7%가 증가를 했고요. 네. 2018년 그 3만 4,400여 건에 비하면은 11,000여 건 이상 늘어난 네. 건수입니다. 네, 굉장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폭행,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 호소는 물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가뜩이나 그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 감정 노동까지 시달리고 네.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그 건축사 이 손도끼 사건의 경우만 봐도 네. 아직까지도 일부 여직원들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 업무에 그리고 복귀에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그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대책이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일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경주시가 대책을 내놨네요. 네, 오늘 이강덕 시장이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음. 우선 웨어러블 캠을 그 전 부서에 비치를 해서 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장비를 의식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할 수 없도록 네. 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또 사고 발생 때는 증거 자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세부 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이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뉴스 이데이 박정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